지금 책에서 미래를 읽으면 이제 종목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요즘 뭐 작년까지는 우리가 뭐 2차 전지니 배터리니 뭐 많은 우주 항공주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 뭐 네. 그런 테마를 이루면서 그 증시의 어떤 상승을 이끌기도 했었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뭐 이 시대를 바꿀 만한 그 어떤 섹터 산업으로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면 좋을까요? 섹터 산업이요. 네. 그거는 물론 이제 많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하나를 그냥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해도 되나?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박재현 대표의 관점이니까 네.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통신주의 시대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있어요. 핸드폰 통신주요? 그러니까 뭐 SKT, LG 플러스 뭐 KT 같은 이런 통신주들의 시대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3G가 나왔고 4G가 나왔고 5G가 나왔잖아요. 그럼 3G가 나왔을 때는 그 이제 장비주 있죠, 장비주. 그런 통신 장비주가 막 올라요. 작년에 난리도 아니고 막 엄청 올랐잖아요. 그랬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통신주가 막 올라요. 그럼 4G가 나왔을 때도 장비주가 막 올랐다가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통신주가 막 오릅니다. 그 다음에 5G가 나왔을 때도 장비주가 또 올랐다가 또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통신주가 막 이제 오를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시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되게 저한테 무슨 어떤 해안이 있고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이걸 잡아냈어가 아니고 세상은 되게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월, 10월까지 조정 기간을 좀 겪었지만 작년에 뭐 2020년, 16년, 12년, 2008년에서 쭉 해서 100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미국의 대선이 있는 11월 달에 한 2달 전과 2달 후를 비교했을 때 2달 전은 조정을 받고요. 2달 후는 이 조정받은 것보다 더 올라가요. 이거는 100년간의 통계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기억을 하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뭐 통신주 관련 얘기를 한 거랑 뭐 대선 관련된 걸 얘기를 한 거랑 대선 관련된 건 시장에 관련된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통신주는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사이클들을 업종별로 쭉 만약에 뭐 외워두실 필요도 없어요. 적어만 두시고 그냥 맨날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 같네요. 그죠? 요즘 신문 잘 안 보는데. 네, 근데 그런 걸 외워두셨다가 그냥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D램 가격이 올라가기 몇 달 전부터는 사실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통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통계를 내가 외우고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D램 가격이 작년에 우리가 막 이제 화웨이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뭐 러시 오더를 해가지고 막 가져가기 그 전에 나왔던 예상치가 언제였냐면 D램의 가격이 반등 나온다는 게 올해 막 1분기 말 2분기 초 이랬거든요. 원래 예상치가 그러니까 한 3월, 4월 뭐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6개월 전에 원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9월, 10월이란 말이죠. 대충 따져보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월, 10월부터 막 이제 괜찮아져요, 주가가. 근데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사이클들이 이 산업은 계속 돌거든요. 언젠가는 D램 가격이 또 꺾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 다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언젠간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걸려요. 그 산업을 이런 걸 뭐 10개만 알고 있어도 그냥 평생 할 수 있어요,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동성으로 다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올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더 이런 색깔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뭐 시장의 사이클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에 그런 뭐 업종별로 인해서 어떤 사이클들이 있다라는 걸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의 힌트를 찾으시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미중 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중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좀 더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 피해를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서로 줄 세우기 때문에 한국에 또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한한령 펼쳐지면서 많은 산업이 피해봤던 것처럼. 근데 또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혹은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잖아요.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랬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일들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너무 막혀 있는 게 많아서 지금 뭐 순서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엔터, 안 미디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는 조금 걸려요. 왜냐면 엔터는 이제 결국은 뭐 가수 이런 쪽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중국 쪽은. 근데 그 공연이라는 게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뭐 하나 이 허가받는 곳이 하나 있고 그 지역에 이제 뭐 공연을 하면 여기 공안을 또 거쳐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통위 같은 데다가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치라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OTT 그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뭐 막 그런 미디어 드라마 그런 만드는 제작 업체들한테 이미 많이 사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틀기 위해 사가는 게 아니라 아이치가 이제 진출해 있는 뭐 동남아 이런 데다가 틀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사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빨리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둘 사이에 우리를 뭐 끌어안기가 됐든 아니면 뭐 그냥 한한령이 그냥 뭐 해제가 되는 그런 시절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러면 둘 다 뭐 좋죠. 근데 둘 다 좋은데 가장 먼저 좋아지는 건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으로 그 온기가 이제 막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임도 그 엔터에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쵸. 게임도 포함이 되겠죠. 게임도 뭐 파노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걔네가 또 뭘 해줘야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다 그런지 정말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다 막으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관련된 그 수혜나 피해를 입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추리해 보면서 투자의 어떤 힌트를 찾는 거 그쵸.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쵸. 그게 근데 업종별로 다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업종은 요런 이슈가 나왔을 때 했을 때 그럼 몇 개만 외워두고 있고 하면 매년 뭐 나옵니다. 그냥 이 중에 하나는 걸려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럼 이번엔 그 정말 요즘 그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을 좀 그러니까 좋아하는 종목을 따져보면 일단 삼성전자 그렇죠.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를 사는 게 근데 너무 단순하고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수익률이 낮은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주린이들한테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한다면 수익을 전 주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얘기는 그냥 뭐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해당이 좀 안 되는 걸 수가 있는데 주린이라면 내가 주린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투자를 한번 해봐야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혁신적이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을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시면 처음엔 몰라요. 삼성전자 하면 이재용? 이렇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내 돈을 넣으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관심이 생기게 되면 이 회사가 뭘 하는지가 궁금해져요. 그럼 반도체는 세계 1등이지. 스마트폰 세계 1등이지. 5G 네트워크, 야 이것도 꽤 잘하고 있지. 막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다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산업들이 이 밑에서 다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해서 수익을 날아. 만약에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삼성전자에 몰빵해서 들고 있다. 그거는 조금 미련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지금 같은 시절에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건 그거는 수익률 게임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또 이자를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뭐 배당이 늘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린이라면이에요. 그렇다 삼성전자에 아주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하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산업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게 수익률적으로 혹시나 좀 나쁠 것 같냐? 네, 그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예 뭐 하락할 거라는 게 아니라 덜 오를 수가 있죠. 다른 거 갖고 좀 있는 무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무겁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린이라면 저는 삼성전자를 정말 다 투자를 해도 좋으니까 한 번은 사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번엔
그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대상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이 두 종목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미래. 근데 이거는 약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거라서. 그래도 엄마는 왜 좋은지, 아빠는 왜 좋은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똑같은데 약간 젊은 층은 카카오를 좋아하고 그렇죠. 약간 전통 기업을 좋아하는 분들은 네이버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나이대별로 그냥 생각을 해요. 저 좀 어린 분들은 이제 카카오, 좀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두 회사를 비교하기는 못 하겠고요. 사실 자신이 없고, 두 회사는 이때까지 이제 참 많은 걸 뿌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려왔고, 미국에 있는 뭐 어떤 IT 기업들이나 뭐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다 그런 것처럼 카카오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돈도 안 되는 거를 맨날 서버 관리하고 있고, 근데 뭐 투자는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 삶에 지금 뭐 아무 가위바위보만 해도 걔는 돈이 될 거예요 아마 정말. 그럴 정도로 대단한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했죠. 네이버도 똑같거든요. 네이버도 우리나라에서 뭐 최근에야 뭐 구글, 뭐 유튜브 이런 게 워낙에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네이버를 끊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라인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회사인 줄 알아요. 예, 카카오처럼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카카오 쓰는 것처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사업 구조가. 너네들한테 침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나는 사업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맨날 나를 만나고 있는데 나랑 안 하면 뭘 할 거야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들의 침투와 우리를 이제 점령하겠다는 야망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회사 중에 감히 제가 고르라면 저는 젊으니까 카카오로. 그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층에서는 그 나이 들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채널에 시청자층이 그래도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우리는 좀 연배가 있어서. 저는 카카오로. 근데 지금 요즘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네네. 그 인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네. 인수 전에 뛰어든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그 얘기하셨듯이 좀 차별점을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그 투자 회사 계열사들을 끌고 가는 방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네. 근데 카카오는 전부 독립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자꾸 지주회사화 돼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결국 한국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네이버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양쪽 다 얘기가 있는데, 네.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IPO를 함으로써 그 IPO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끝났을 때 그 점프되는 지분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카카오라고 해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내가 이제 이게 끌어안고 가니까 그거 맨날 끌어안고 있어 뭐 하냐. 왜냐면 끌어안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SK텔레콤 같은 데서 뭐 ADT 캡스 이러면 무슨 상관이잖아요. 근데 그거 상장하려고 나중에 IPO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여줘야지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의 견해가 갈리는 거는, 뭐 네이버를 좋아하시면 네이버 좋죠. 너무 좋아서 카카오도 좋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둘 다 높게 봐요. 그럼 이 메신저와 이쪽 검색 이쪽의 그 어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앞으로 향후 그 발전 뭐 아니면 사업의 확장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속적인 확장도 가능할 테지만, 그것보다 일단은 지금 이제 뿌려놓은 씨앗을 아직 수확을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부터 하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뭐 이때까지 정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맨날 돈 벌어가지고 뭐 하나 보면 막 로봇팔 이런 데 투자하고 있고 막 뭐 하는 거지 이런 데 돈 다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수확하는 계절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이 될 거고, 그럼 이 계절 동안에 이 기업들이 얼만큼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부 주린이들 가운데서는 네.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급등주를 찾게 되고. 네.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예, 근데 그게 뜻대로 되면 좋은데 이렇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피해 보고. 그쵸, 네. 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조언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질문이 거의 그렇죠, 그죠?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꼭 항상 한마디를 딱 하고 끝내는 이야기인데 시장은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익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털고 일어날 때 돈을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길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래 할 거잖아요. 올해 이 주식을 하실 거잖아요. 그냥 뭐 한 달만 딱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자금이라는 이 돈이라는 게 귀하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회사를 다니고 뭐 하는 때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에 대학교에 그 경쟁을 다 이겨내고 막 남들이 주는 술 먹기 싫은 거 먹으면서 욕도 먹고 막 그러면서 저도 알거든요.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얼마큼씩 얼마큼 벌어야 얼마가 모인다라는 거를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알잖아요. 1억이라는 걸 갖기 위해선 얼마가, 2억은 얼마나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아놓고 이상하게도 이게 매수 버튼을 누를 때만 이게 까먹는단 말이죠. 너무 과감하게 쉽게. 그냥 파이팅이 있는 거죠, 너무. 근데 저는 이 정말 피 같은 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정말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돈에 대한 조금만 예의를 지켜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막 그림 맞추기 이런 거에 막 그냥 오케이 이러면서 이렇게 거래를 안 하시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좀 시건방져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너무 그냥 이렇게 분노 베팅이라고 하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좀 내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열정은 있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주변에서 괜찮은 주식 샀다고 해가지고 뭐던데 하고 물어보고 그 재무제표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많죠. 몇 년 진짜 동안 많죠. 적자, 뭐 올해도 뭐 50억, 100억 네. 적자. 이거 근데 언제 진짜- 망할지도 모를 회사들인데 막 진짜 좋은 회사래요. 봤는데 시총이 200억이야. 뭐야?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시총이 물론 좋은 회사겠지만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뭐죠? 그 소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쵸. 예, 네. 그런 게 있죠. 예. 예. 근데 소스가 있다. 소스가 있다. 소스가 맞아. 있다. 소스가 와. 있다. 네. 이거 오를 거야. 소스가 무섭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네. 하여튼 뭐 추천을 받더라도 그 투자하시기 전에는 정말 그 확인하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물리더라도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으로. 그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PER을 보고 PBR을 보고 안 봐도 돼요. 고퍼 저퍼 몰라요.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셔도 아주 큰 피해를 절대 보지 않아요. 그냥 이게 했는데 이거 되잖아? 이거 되면 100배, 10배 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안 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오래 할 건데 우리 그 가치 투자를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한 2달 전에 출연했었나? 네. 근데 LG전자를 네. 거의 60%가 손실을 보는 40% 정도 그런데도 안 팔고 네. 그래서 7년을 버티고 있다가 결국 100%인가 100 몇십 프로 이익을 내고 나온 네. 그가 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어쨌건 이익을 봤으니까 네네, 그것도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그럼요. 그렇죠? 훌륭한 700%씩 거죠. 봤으니까 7년 동안 뭐 100몇십 프로를 냈으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은 자기가 50% 하락하고 60%가 하락했을 때도 들고 있으면 주변에서 막 바보라고 욕하고 빨리 그죠. 다른 네. 걸로 갈아타서 손실을 만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LG전자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믿음이 그죠.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분이 수익을 그럴 거예요. 내고. 단순히 종목과의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렇지. LG전자를 진짜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정말 많은 리포트를 읽어보고 LG전자 찾아가고 싶다는 열정까지 있을 거고 IR팀에 전화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 뭐 좀 걸리지만 일단은 이거는 괜찮다 묻어두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열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을 이만큼 만들어놨으면 이게 이만큼 되길 원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만큼 되려면 이거 만드는데 든 노력에 반의 반은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뭐 계단식 상승, N자형 베팅 이랬다가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주린이 분들에게 특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네,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머니클럽 박재현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돈의 물결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처음 써본 거라서 저는 그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네. 처음 써보면은 뭐 책 끌어안고 잔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너무 신기해서 근데 쓸 때 제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책 쓰는 게 그냥 뭐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졸려가지고. 네,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베스트셀러 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